아내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글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간 전화기가 울려서 거실로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지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앱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본다면 어떨까요? 작성자 이름에 아내 정아가 즐겨 쓰는 닉네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지요. 정아가 답글을 달아놓은 것도 보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활동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최민수 51세입니다. 울산 남구에서 토목 감독관으로 일하고 있지요. 도로와 교량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19년째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내 정아는 48세로 예전에 호텔 프런트 매니저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그만뒀지요.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들 하나는 작년 봄 입대했고 그 뒤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아에게 변화가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지요. 저녁을 함께 먹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TV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아들 보낸 게 서러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군요. 병원에 가보자 권했습니다. 정아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글을 발견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아가 쓴 다른 글들을 찾아봤지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열정이 없어요. 침대에서조차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 아내가 쓴 글입니까? 18년을 함께 산 정아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심장이 뜁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하지만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이의 냉랭함을요.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될 줄이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본 척 할까요? 아니면 정아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현장을 돌아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하는데 정아의 글만 떠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정아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요.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였고 저녁을 먹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보기로요. 이대로 두면 정아는 계속 혼자 앓을 겁니다. 우리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질 테니까요.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아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는 침실 문을 열었지요. 정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제가 침대 모서리에 앉자 정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물었지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휴대폰을 봤다고요. 우연히 알림을 보게 됐다고요. 익명 게시판에 쓴 글들을 읽었다고요.
정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부 읽었는지요? 다 봤다고 답했습니다. 정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같아서 말 못했다고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요. 제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 했지요. 다만 놀랐을 뿐이라고요.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아가 눈을 떴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정아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몇 년 전부터였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다고요. 특히 아들이 떠나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너무 식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침대에서조차 감정이 없었다고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고요. 새로운 자극이 절실했답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싶었다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이의 그 공허함을요.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지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심장이 뛴다고 했지요. 제가 다른 여자를 욕망하는 모습, 그 여자가 저를 원하는 모습,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상황을요. 그게 자신에게 다시 무언가를 느끼게 해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절하면 정아는 계속 우울해할 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두렵고 불안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질 거라는 걸요. 정아는 혼자 고통받을 것이고 저는 모른 척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부부가 될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해보자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단 우리 둘 다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요.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요. 정아의 얼굴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이해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정아를 안아줬습니다. 떨리는 몸이 느껴졌지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아는 자신의 환상을 조금씩 풀어놓았고 저는 그저 들어줬습니다. 화를 낼 수 없었지요. 아내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알았으니까요.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았지요. 몇 주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도 제 쪽에서 알아봤습니다. 대학 동기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지요. 재훈은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이거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재훈의 걱정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정아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줬지요. 35세 미혼 여성, 신중하며 이런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 날짜를 잡았습니다. 정아는 그날 아침부터 심하게 긴장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 했지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정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지요. 제가 옆에 있을 거라고요. 언제든 그만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울산 남구의 조용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재훈이 소개해준 여성, 은지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대했지요. 처음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괜찮다고요. 준비됐다고요. 저는 은지에게 다가갔지요. 손이 떨렸습니다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지요. 긴장, 기대, 불안,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시선을 느끼며 은지와 키스를 나눴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아는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하라는 눈빛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상황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은지의 몸이 제 손길에 반응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지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들렸지요.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지와 저는 침대로 이동했습니다. 정아도 따라왔고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저는 은지를 받아들였고 그녀도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둘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정아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와 은지는 여러 번 서로를 느꼈고 정아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지요. 때로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손길은 떨렸습니다만 동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벽녘 은지가 떠났습니다. 정아와 저만 남았지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아가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지요. 정말 고맙다고요. 이해해줘서, 함께해줘서 고맙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아줬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는 사실이었지요. 그 첫 경험 이후 정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걸음걸이에 탄력이 생겼지요.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처럼 정아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아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말이었지요. 저는 놀랐습니다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날 밤의 묘한 흥분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아는 이전보다 덜 긴장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지요. 이번에도 은지와의 만남이었습니다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지요. 우리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했습니다. 은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거나 제 등을 어루만지거나 그런 식으로 개입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더욱 자극받았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했는데 직접 만지고 참여하는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지요. 은지 역시 정아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셋이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이 끝나고 정아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땠는지, 기분이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죄책감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강렬한 쾌감도 느꼈다고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를 깨는 느낌이었다고요. 정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똑같다는 겁니다. 저를 공유하는 느낌, 제 욕망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경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했다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점점 더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모든 걸 준비하고 주도했습니다만 이제는 정아가 먼저 제안하고 일정을 잡고 심지어 분위기까지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정아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신이 직접 상대를 고르고 싶다는 겁니다. 은지도 좋습니다만 다른 여자들과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지요. 더 젊은 여자, 더 적극적인 여자, 다양한 타입의 여자들을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것도 아내의 요청 때문이었고 저 역시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정아는 신중하게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몇 주간 조심스럽게 접근했지요. 만남 전에는 반드시 저와 상의했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제가 불편하면 언제든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정아가 고른 29세 여성 소희와 함께였습니다. 소희는 은지보다 훨씬 젊었고 활발했지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도권을 주려 했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를 유혹하는 장면이 특별히 자극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 소희의 젊은 에너지에 끌렸고 정아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욱 격렬하게 움직였지요. 그날 밤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희는 은지보다 훨씬 대담했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정아는 그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봤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안하기도 했지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의 수줍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무대를 연출하는 감독 같았지요. 상황을 통제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정아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 역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이 모든 게 즐겁고 흥미로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아가 저보다 이 상황을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저는 정아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원하는 건 아닌지요? 저만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정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건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 자신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자신만의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아내의 욕망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지요. 이건 단순히 성적 만족을 넘어선 정아만의 독특한 판타지였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일상에서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저녁엔 함께 식사했지요. 주말엔 마트에 가고 드라마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순간에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됐습니다.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아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욕망을 인정하고 표현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저 역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지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지요. 제 안에 숨어있던 욕망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질투심에 괴로워하기도 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지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아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지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아와 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풍경이었지요. 정아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후회하는지 이 모든 걸 시작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지요. 후회는 없다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고 더 솔직한 관계가 됐다고요. 그게 더 소중하다고요. 정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 둘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사랑을 찾아냈다고 했지요.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누구도 필요 없었지요. 우리 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일상에서는 평범한 부부로, 특별한 순간에는 서로의 욕망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지요. 아내의 그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저희를 더 가까이 만들어줬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진실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어쩌면 이런 관계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잃어버렸던 열정을 되찾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지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함이지요. 정아가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꺼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평범하지만 공허한 관계를 이어갔을 겁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까지도 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부부만의 사랑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파트너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성숙한 부부 생활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솔직함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